여러분, 오늘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예쁘게 보였던 며느리가 사실은 속으로 시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하며 이용하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평생 참고 살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멀쩡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혀버리는 충격적인 반전과 감정 폭발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탐욕으로 가득 찬 며느리, 또 한쪽은 속 깊고 조용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흔들리던 아들. 하지만 마지막에 무릎 꿇게 되는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정희는 올해 68.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작은 상가 건물 지하에서 조용히 혼자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상가였지만 그 속에는 정희가 땀 흘려 일궈온 반평생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하며 데려온 며느리 도라는 처음엔 그야말로 100점짜리 며느리였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다소곳한 행동. 정희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라면 민호를 잘 챙기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건 아들이 있을 때만의 모습이었다. 민호가 회사를 나가자마자 도라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쿵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설거지 왜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저는 아침 준비하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태도는 갑자기 명령조가 되었고 어제까지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었다. 정희는 놀랐지만 조용히 웃었다. 내가 할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라는 다른 요구를 시작했다. 그리고요, 이 집 너무 낡았어요. 친구들 오면 창피해요. 어머니 좀 정리 좀 하고 사세요. 그날 이후 도라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집안일을 떠넘겼다. 설거지, 빨래, 화장실 청소, 음식 준비. 마치 집안의 일을 시키는 게 당연한 특권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하루는 도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정희는 손님들이니까 차를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라는 친구들 앞에서 정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집에 어머니가 아니라 살림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정말 편해. 집안일은 다 해주시니까. 친구들이 킥킥 웃자. 정희는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불편해질까봐 항상 참았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던 게 아니다. 도라의 속셈, 그 얄팍한 가식, 다 알고 있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자기 본성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때부터 이 조용한 시어머니의 반격은 아주 서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도라는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시키며 그녀를 완전히 아래로 보고 있었지만 정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바로 상가 건물이었다. 정희는 오랫동안 그곳을 관리하며 세입자들과의 신뢰도 깊었고 그 건물은 이미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다. 당연히 시세는 점점 치솟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라는 우연히 정희가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를 보게 되었다. 겉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가 건물 계약 및 재개발 자료. 도라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상가 주소를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펼쳐진 기사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헉, 시세가 30억? 이렇게 비싼 곳이었어? 그때부터 도라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생각밖에 없었다.
도라는 정희에게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정희는 속으로 웃었다. 저 아이가 왜 저러는지 뻔하지. 그리고 어느 날 도라는 정희가 외출한 사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다.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리자 금고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당황한 도라는 멈칫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시도했다. 결국 금고는 열렸고 그 안엔 4개의 통장과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다. 하, 이게 다 시어머니 돈이야? 도라는 손을 떨며 통장을 꺼냈다. 이 많은 걸 왜 혼자 움켜쥐고 있었던 거야? 이걸 내가 관리하면 훨씬 잘 쓸 수 있는데. 그때 도라는 몰랐다. 정희가 금고 비밀번호를 일부러 누구나 쉽게 맞출 만한 번호로 바꿔놨다는 것을. 그리고 금고에 있는 서류는 정희가 일부러 놓아둔 미끼라는 것도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라가 이 금고에 손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도라는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시키며 그녀를 완전히 아래로 보고 있었지만 정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바로 상가 건물이었다. 정희는 오랫동안 그곳을 관리하며 세입자들과의 신뢰도 깊었고 그 건물은 이미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다. 당연히 시세는 점점 치솟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라는 우연히 정희가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를 보게 되었다. 겉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가 건물 계약 및 재개발 자료. 도라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상가 주소를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펼쳐진 기사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헉, 시세가 30억? 이렇게 비싼 곳이었어? 그때부터 도라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생각밖에 없었다. 도라는 정희에게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허리 괜찮으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정희는 속으로 웃었다. 저 아이가 왜 저러는지 뻔하지. 그리고 어느 날 도라는 정희가 외출한 사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다.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리자 금고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당황한 도라는 멈칫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시도했다. 결국 금고는 열렸고 그 안엔 4개의 통장과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다. 하, 이게 다 시어머니 돈이야? 도라는 손을 떨며 통장을 꺼냈다. 이 많은 걸 왜 혼자 움켜쥐고 있었던 거야? 이걸 내가 관리하면 훨씬 잘 쓸 수 있는데. 그때 도라는 몰랐다. 정희가 금고 비밀번호를 일부러 누구나 쉽게 맞출 만한 번호로 바꿔놨다는 것을. 그리고 금고에 있는 서류는 정희가 일부러 놓아둔 미끼라는 것도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라가 이 금고에 손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도라는 상가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욕심이 피어올랐다. 그럼 내가 이걸 손에 넣으면 나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날 이후 도라는 더욱 혈안이 되었다. 정희의 감정이나 건강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어디 가시는지도 말 안 하고. 도라의 목소리는 이미 지배자처럼 군림하는 억압적인 말투였다. 정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개인적인 볼일이다. 그 말에 도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쏘아붙였다. 어머니, 개인적으로 뭘 하시는데요? 이런 집안일은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도라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시어머니, 지금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섭지? 하지만 그런 불안도 오래가지 않았다. 도라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다시 타올랐다. 며칠 후 도라는 정희의 방에 청소한다며 들어가 초대형 금고를 더 철저히 뒤졌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다. 서류철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은 것이다. 정희는 들어오자마자 그 흔적을 알아차렸다. 도라가 금고를 건드렸구나. 정희는 한숨이 아니라 아주 짧은 비웃음을 내뱉었다. 하루는 정희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을 때 도라가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다. 여기야. 우리 집 살림해주는 분 있어. 도라가 말하자 친구가 물었다. 진짜야? 하녀처럼? 그럼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지 좀 두네. 정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정과 달랐다. 마치 그래, 끝까지 해봐라. 넌 내 발로 내 무덤 파는 중이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도라는 그 눈빛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끝없는 탐욕이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희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라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CCTV와 녹음이 모두 들어 있었다. 정희는 USB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내한테 했던 거 세상에 좀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다음 날 정희는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너하고 내 아내한테 보여줄 게 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다. 네, 엄마. 알겠어요. 도라는 불길함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빠져버린 뒤였다. 주말이 되자 정희는 민호와 도라를 상가 건물로 데려갔다. 도라는 건물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와, 이거 진짜 내 거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층에 도착하자 도라가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사무실 안에는 변호사, 건물 관리자, 재개발 담당 공무원, 세입자 대표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도라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희는 모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제 가족에게 정식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고자 모셨습니다. 도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정희는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도라는 숨을 삼켰다. 드디어 명의를 넘겨주려는 건가? 그래, 이제 내 거 되는 거야. 하지만 정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라가 상상한 것에 정반대였다. 여기 있는 상가 건물은 이미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에 따라 민호에게 상속된 상태입니다. 도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누구요? 정희는 차분하게 이어 말했다. 실소유주는 민호다. 나는 관리만 한 거다. 민호도 놀랐다. 엄마, 왜 지금까지? 때가 아니었으니까. 도라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그럼 제 이름으로는? 정희는 서늘한 눈빛으로 도라를 바라보았다. 너는 아무 권리도 없다. 도라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정희는 말을 끊으며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넌 내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기억 못하는 모양이구나. 도라는 숨이 턱 막혔다. 정희는 관리자에게 말했다. 틀어주세요. 그리고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에는 그동안 도라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설거지하며 손이 없나요? 조롱하던 장면. 친구들에게 우리 집 공짜 하녀라고 하던 통화 녹음. 어머니에게 손가락질하며
집안일을 명령하던 영상. 금고를 몰래 열고 욕심에 찬 눈빛으로 통장을 뒤적이는 모습. 정의를 촌스럽다고 비웃으며 밀치던 장면. 민호는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반면 도라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건 스트레스로 잠깐 변명하려 하자 정희는 단호히 말했다. 잠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날이었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라, 이게 너였어? 도라는 울먹이며 민호에게 매달렸다. 여보, 그게 아니라 정말 잠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순간이 아니다. 버릇이다. 도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궜다.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그동안 내 입으로 말해왔던 것들, 이제야 내 앞에 돌아온 거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라는 좌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답은 내가 제일 잘 알겠지. 탐욕 때문이었으니까. 그 말은 도라의 가슴 깊숙이 꽂히는 칼 같았다. 하지만 이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민호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충격과 분노, 죄책감이 뒤섞여 말문을 잃은 상태였다. 도라는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갑자기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남에게 빌어야 하는 사람의 울음이었다. 그동안 도라는 단 한 번도 사과라는 것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고 아들도 그녀를 믿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태산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다. 정희는 도라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울어? 왜 지금에서야 죄송하다고 하는데? 도라는 울음 속에서 말문을 겨우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앞서서 어머니를 그렇게. 정희는 한 걸음 다가갔다. 도라는 고개를 최대한 숙이며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 용서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마음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생기는 거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도라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도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분간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도라는 민호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여보, 그러지 마, 제발. 하지만 민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직접 보고 난 후 더는 이 결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정희는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냥 너희 둘이 알아서.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뭘 겪는지도 몰랐고 도라 이야기를 다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순간 도라는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신뢰, 가정의 평화, 미래,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이 무너짐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도라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별거를 선택했고 정희는 본래 살던 상가 지하로 다시 돌아왔다. 정희가 상가 건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입자들은 모두 예의를 갖춰 말했다. 회장님 오셨어요. 지난번 문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다 망했습니다. 정희는 세입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안부를 물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관리인 박 아저씨가 지켜보며 말했다. 회장님, 사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며느님이 금고에 손 뗀 것도, 상가 건물 서류 뒤진 것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보여줬어. 박 아저씨는 감탄하듯 말했다. 참으신 시간이 길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희는 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난 아들 위해 멀쩡한 가정 깨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애가 너무 나갔더라.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지.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 놓았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아들,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미소 짓는 듯한 얼굴이었다. 며칠 뒤 도라가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니, 저 때문에 고통받으신 시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사람이 후회할 줄 알면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러나 그녀는 편지를 책상 서랍 한쪽에 넣어두었다.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상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다. 정희의 새로운 삶은 그날부터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결국 빛을 받게 됩니다. 정의 시어머니는 평생 참았지만 마지막엔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